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의 각종 비위 행태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구청에 수의 계약을 몰아주거나 아는 업체랑 계약해달라고 알선까지 했습니다. 의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는데도 의회는 제 식구 감싸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구의회 논란의 시작은 백순선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에 6,700만 원어치의 수의 계약을 몰아줘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이현수 의원과 전미용 의원은 각각 배우자와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을 통해 북구청과 23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의원들이 마치 로비스트처럼 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선승현 의원은 절친한 고향 선배 업체의 명함을 들고 다니며 구청의 전산장비 납품을 지원한 의혹이 일어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고, 기대서 의원은 집행부에 특정 업체를 추천해 2,400여만 원어치의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것 없이 한번 무작위로 한번 전화 한번 해보죠. 실과에다가. 의원들의 자정 능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백순선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윤리위원회에선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제명까지도 가능하지만 윤리위원들은 의원들끼리 만든 윤리 강령을 적용했습니다. 저희들이 20명의 의원들이 다 같이 만든 이 조례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터져나오는 비리 의혹에다 제 식구 감싸기까지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런 비리 저지른 사람들만 보고 커가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지난해에는 허위 출장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북구의회. 이번에는 의원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광주 북구의회는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까지 생겼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구의원들이 이렇게 비위를 저지르는 동안 구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비위를 알고도 모른 척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서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방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비속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북구청은 의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명단을 제공받고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명단이 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했어요. 심지어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걸 알면서도 북구청의 실과들이 서로 돌아가며 계약을 알선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상황도 북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구와 남구 광산구는 구 의원 가족의 사업체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고, 서구는 2018년 7월이 마지막 조사였습니다. 최소한의 확인 과정조차도 없는 겁니다. 자신들을 감사하는 구 의회 눈치를 보고 구 의원과 구청장이 같은 정당의 정치인이다 보니 집행부가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서 우리 식구, 제 식구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좀 강하게. 구 의원들의 이딴 비위에 자치구는 눈을 감거나 오히려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인 구도인데요. 그렇다 보니 집안 싸움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이 오전 일찍 광주시당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광주시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절차를 논의하고 당내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의장 후보로는 김용집 의원과 김익주 의원 등 2명이 출마했고,
부의장 2자리와 상임위원장 5자리에도 후보들이 등록했습니다.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5자리 배분을 놓고 3시간 가까이 경론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주 30일로 경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날짜를 새로 잡고 그때는 바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일괄 투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네. 지난 22일에도 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경선이 예정됐다가 일정이 늦춰진 이후 또다시 연기된 것입니다.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민주당 경선을 통한 의장단 선출이 반발과 진통을 겪은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시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뽑던 기존 방식을 민주당이 사전 당내 경선으로 변경하면서 이른바 집안 싸움이 커지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인 구도가 되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게 되면서 소수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강주 같은 경우에는 2명 빼놓고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사전 경선이라는 것은 본회의의 선거를 그 자체로 이렇게 형식화하고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민주당의 의장단 경선 방식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더 약화시킬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지검은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정종재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부시장은 광주 동남갑 선거구의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지난해 5월부터 2달 동안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권리당원 5,100여 명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는 정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광주시 소속 공무원과 시 산하 공기업 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경에 의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됐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도록 배상이나 보상은 고사하고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6일 아침 7가구가 살고 있던 전남 한평의 작은 농촌 마을에 군인 2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주민 10여 명이 마을 입구 논으로 불려 나왔고 바로 그 자리에서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체적으로 다 나오라고 하고 줄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뭐 어떤 신호도 없이 총도 쐈고. 당시 2살이던 안종필 씨와 어머니 이렇게 2명만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을 뿐 나머지 1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가 빨치산과의 전투에서 숨진 동료 2명의 복수를 한다며 저지른 한평 양민 학살의 시작입니다. 군인들은 이 마을만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돌며 주민들을 불러 모아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한 달간 20개 마을에서 자행된 사륙으로 당시 524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보도연맹 등 밝혀진 희생자는 1,2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인근 영광 불갑산 토벌작전에서 희생된 1,000여 명의 민간인은 조사가 안 돼 아예 빠져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없으면 진상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희생자로 확인돼도 보상이나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인정한 한평 지역 희생자 898명 가운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합니다. 새로 시행되는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에도 배상과 보상 규정은 쏙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실규명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그 책임을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한계를 갈라야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는 진실화해위가 공식 확인한 것만 12,000여 명.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물론 배상과 보상에 국가가 무려 70년간이나 머뭇거리는 사이 살아남은 이들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유족들도 아픔을 간직한 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이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광주 시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에서 광주 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 가족과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의 부인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유치원 총연합회 전 간부로부터 8차례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장 교육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해 8월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A씨가 부부관계인 손님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부부와 안전 문제로 다툼을 시작했고 못 배워서 편의점이나 지키고 있다는 폭언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등을 분석해 신원을 특정한 뒤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중복 분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태호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등은 조합 분담금 명목으로 비조합원과 일부 조합원에게 최대 8천만 원가량의 돈을 개인 계좌나 조합 추진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중복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117명이고 피해액은 76억 원가량입니다. AI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시와 이스라엘 정부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예방하고 글로벌 기업의 AI 연구개발센터가 집적화돼 있는 이스라엘과 기술 인력 교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공지능 보안 산업 강국으로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로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휴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오늘부터 30일까지 조업 일수 기준으로 나흘 동안 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다음 달에 또다시 휴업할 예정입니다. 제2공장의 스포티지 생산 라인이 4일 동안 휴업에 들어가고 다음 달에도 6일 동안 3공장의 봉고 트럭 생산이 중단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휴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모두 2,400여 대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부동산 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이 올해 상반기 광주 아파트 분양 시장을 조사한 결과 5개 단지 1,750세대가 공급됐고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412만 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분양가는 지난해 3.3제곱미터당 1,419만 원보다 7만 원가량 떨어진 금액입니다. 치솟던 아파트 분양가가 올해 들어 주춤해진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월부터 전면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다음 달 중순 재개됩니다. 제주항공은 다음 달 17일부터 무안 제주 노선을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주 4회 부정기 운항하기로 했고 이용객 추이에 따라 정기선 전환과 증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제노선의 재개 시점은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90만 명이 이용해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이용객 상승폭이 가장 컸지만 올해는 3월부터 모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합격생 180명이 다음 달부터 교육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 일할 인공지능 사관학교의 최종 합격자 180명을 선발하고 오는 7월부터 딥러닝과 빅데이터 분석 등 800여 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입교생들은 무료 교육과 함께 광주 AI 집적단지 내 취업과 창업의 기회도 제공받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광주시는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억 그리고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70주년 기념식에서는 광주에 생존하는 참전 유공자 1,200여 명을 대표해 오달면 참전 유공자회 광주 지부장 등 6명에게 감사 메달이 전달됐습니다.